교육청 기출은 평가원 기출과 다르게 EBS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에 나오는 문제 말고 비연계 문제, 본인이 평소에 걱정했던 대입학 유형이나 빈칸 문제 33번, 34번 같은 거 풀 때 어느 정도로 내가 정보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딱 좋은 것 같아. 교육청 문제를 몇 점 맞았다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아는데 되게 좋은 자료 같으니까, 특히 후반기의 교육청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가 본인이 EBS 외 비연계를 어느 정도 캐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잣대로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을 정보 처리하는 걸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신형 문제는 21번 문제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하고 41, 42번 문제 장문 독해용이 살짝 바뀐 거로 나뉠 수가 있는데,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라기보단 지문 전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휘 추론과 빈칸 추론이 함께 합쳐진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핵심 소재와 핵심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 어차피 빈칸 문제와 어휘 추론 문제를 잘 푸는 친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근데 평소에 빈칸과 어휘 추론을 왔다 갔다 하게 틀린다는 친구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독해의 핵을 잡는 소재와 주제의 관계를 보는 연습을 평소에 충분히 하면 문제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신형의 가장 큰 난점은 기출이 없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만 소재와 주제의 관계를 물어본다는 면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문맥 추론이나 어휘 추론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또박또박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시간에 쫓긴다는 말은 제대로 독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다 읽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신문을 다 읽는 사람은 없거든. 처음에 타이틀 나오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파악한 사람은 끝까지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초반에 나오는 글의 핵심 소재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다시 읽어. 다시 읽으면 당연히 시간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양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질적인 독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 특히 대입학 같은 주제 추론이나 제목이나 문맥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읽어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말한 대로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건너뛰게 돼. 그러면 점수는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본인이 굉장히 필요하기만 한단 말이야. 어떤 문제를 풀들 간에 어떤 소재와 주제의 관계를 내가 밝혔는지 제대로 내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문제점에 관한 오히려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확한 독해를 하는 습관을 평소에 기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절대평가의 또 다른 이면은 90점이든 100점이든 똑같은 1등급이야. 80이든 89든 똑같은 2등급이야. 한 끗 차이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만 노력하면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야, 저거는 나한테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영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정말 힘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부드러움에서 영어의 절대평가에 편승해서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대할게요.